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인 의정부시 도시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의정부의 도시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7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1994년에 창설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계승하였고요.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체육, 교통, 환경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도시개발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정부 도시공사가 의정부시의 유일한 공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금년 3월 13일에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2025년 LGT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사적으로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용현 공공주택지구 자족 전략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정부가 사실 경기도 북부의 교통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점의 마터로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상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 접수 시스템을 개편해서 키오스크들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시민들이 쉽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또 직접 도시공사까지 오지 않아도 폐기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리도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의정부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생각하기로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10년, 20년 뒤에는 의정부가 수도권 북부, 경기 북부를 넘는 수도권 북부의 경제 중심 도시가 돼서 자족적인 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늘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이자 신빙속여제 김민서는 500m와 팀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재원은 1500m와 5000m, 팀 추월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새롭게 합류한 신예 조상혁은 100m, 500m, 1000m 팀 스프린트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12일 새벽 5시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3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옆집에서 타는 냄새와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부천갑 서영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2대 국회 첫 해였던 지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2.3 계엄이 있었고 그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그 내란을 막아냈다는 게 가장 큰 의정 활동 전반을 통해서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아마 이것이 K민주주의의 새로운 복원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죠. 그 예정은 지난 연말에 이렇게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땡겨서 일정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된 게 이제 그 대장지구 내에 두 개 역사가 있는데 그 두 개 역사의 출구가 두 개로 이렇게 당초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LH 쪽이나 대장지구를 개발한 쪽에서는 출구를 4개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실시 설계를 변경하게 될 것 같고 실시 설계에 대한 승인을 4월이나 5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는 것은 6월 달 정도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제 주요 과제인데 어떤 좀 해법들 고민하고 계신지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돼서 지역계에서도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환경이 조금 더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진행되지 않고 좀 열악한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도시 재정비 촉진에 의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하면 이제 어떤 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켜 준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가 조금 더 규모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고 또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좀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도시가 좀 체계적이고 좀 규모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중에서 또 중요하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현안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신다면. 부천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장 홍대선에 이어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과제이고 GTX-B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GTX-D하고 GTX-F까지 연결되는 그런 오중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역세권이 서울 수도권의 중심적 교통 요충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서 이쪽을 어떻게 종합 개발을 잘해서 유동 인구들을 잘 흡수하고 지역 개발을 통해서 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좀 상임위에서 이건 좀 챙겨보겠다 하는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현안은 이제 1년 내내 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의대 증원에 관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고 국민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져야 되는 연금 계획을 어떻게 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숙제들을 해결해서 국민의 삶이 좀 더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혼란 전국 속에서 의정 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계획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천만 노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돌봄을 책임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조기 추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혹은 늦어도 오는 4월 중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 지사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재건축이 추진되는 14곳을 제외한 291곳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000만 대 아래로 내려가는 등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로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995만 3천 대로 전년에 비해 5만 4천 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는 1월의 교통량이 655만 4천 대로 가장 적고 6월이 694만 1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 교통량이 825만 5천 대로 가장 적고 금요일이 1,021만 9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속도는 평일 시속 22km, 휴일 24.1km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7년 첫 대회 개최를 목표로 F1 그랑프리 유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이달 F1 그랑프리의 기본 구상과 타당성에 대해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용역을 한 뒤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F1 그룹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F1 그룹 측과 구체적인 대회 개최 조건을 협의하고 정부 지정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증 등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인 F1은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1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서킷 조성비와 대회 운영비 등의 최대 3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0년에서 2013년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F1 대회의 경우 2009년 별도로 제정된 포뮬러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에 근거해 30%의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는 2027년 첫 F1 인천 그랑프리를 연 뒤 그때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영종도와 송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등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